업체들이 그동안 자주 하지 않았던 직접적인 제품 홍보를 통해 차별화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뮤직비디오와 미니 다큐를 제작해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월성원전을 방문해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가스틸이라든가 럭스틸 같은 철강 제품 홍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철강도 이제 브랜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기가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해 기가스틸로 이름 붙인 초고장력 강판의 홍보 영상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1톤 승용차 1,500대를 올려놓아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초고속 발사체를 이용한 충격 실험에서 알루미늄의 3배가 넘는 강도가 입증됐습니다. 안전하면서 연비가 뛰어난 차량 제작이 가능해 전용 생산 공장을 갖추고 세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 속에서 월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동국제강은 자체 개발한 고품격 건축용 컬러 강판은 럭스틸, 가전제품용 컬러 강판은 앱스틸이란 브랜드로 일찌감치 마케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세련된 가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철강제는 보통 강종에 따른 제품 코드로 불려왔는데 이제는 브랜드 경쟁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현대제철도 포항 공장에 내진용 철근과 형광 제품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2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면서 늘어난 수요를 겨냥해 브랜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철근과 형광은 국내 최초로 산업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이 내진용 관계에 대한 차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철강 업계에서도 이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앞세운 홍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월성 원전을 방문해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IAEA 조사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진 기술실을 신설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지진 위험에 대한 평가 방식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더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AEA의 최종 조사 결과는 3개월 이내에 한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은 IAEA 권고 이행을 위해 세부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했다며 추석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축산업계 가운데 특히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며 김영란법을 추석 전에 개정해 농가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교생이 16명에 불과한 울릉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뮤직비디오와 미니 다큐를 제작해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에는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섬 학생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릉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입니다. 뾰족뾰족한 바위와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방파제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섬 학생들의 고민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울릉도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진실. 지금 다니는 학교가 사라지고 기숙사형 거점중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의 솔직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1인 미디어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상들은 울릉 북중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전교생 1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제작에 참여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제일 잘한 것 같고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인 것 같아요.
울릉 북중학교 학생들의 영상 제작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최신 방송 장비와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전문 강사진을 지원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발레오전장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 행위 자문을 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첫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오는 29일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 등에게 기업노조 설립 절차 자문을 해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대표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발레오만도의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면서 창조컨설팅의 불법 자문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인정한 바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흔히 촌수가 없는 부부 사이를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연극을 하면서 다시 신혼의 설렘을 되찾았다는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부부들. 결혼 6년 차부터 28년 차까지 서로 다른 사연의 부부 3쌍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선보입니다. 부부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정과 눈빛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같이 하게 되고 또 그거를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집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나간 추억을 한 장씩 추억 사진 보듯이 그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새겨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연극 다시 설렘은 포항문화재단이 처음 실시한 부부 연극 프로젝트입니다. 올 초 참여자 모집 공고에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왔을 정도로 호응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 3쌍을 뽑아 지난 3개월간 놀이와 대화를 통해 연극을 만들어 왔고 곧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삶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정된 우리가 각본으로 짜여진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생라이브 이분들의 실제 경험, 그런 실제 삶을 갖다가 직접 볼 수가 있으신 거죠. 무뎌졌던 설렘을 되살리는 부부 연극 다시 설렘은 9월 2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30회 7광 사진전 우리 동네는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고 한계를 넘어서 극사실주의전은 포스코 갤러리에서 감사 콘서트가 경주예술의 전당 파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영천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범도민 차원의 엑스포 관람과 홍보를 위해 기초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임금을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이 만 34살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한 명분의 임금을 3년 동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은 전기자동차나 에너지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가운데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이 우수한 곳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오늘 경주 양동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기와 가스 등의 안전한 사용법 훈련과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그리고 소화기 실습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민속마을은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에 대한 교육도 1년에 2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5일 원자로의 냉각제 펌프 고장으로 멈춰선 울진 한울원전 5호기가 재가동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5호기의 정지 원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발전소 제어 계통 전자카드에 내장된 부품의 절연 성능 저하로 인해 냉각제 펌프에 연결된
전원 공급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설계된 대로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며 오늘자로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카드 고장으로 인한 냉각제 펌프 정지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한수원에 요구했고 한수원이 동일한 부품이 사용된 모든 전자카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1,500억 원대의 경상북도 일자리 추경 예산안이 처리됩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개회와 함께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구성하고 1차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편성한 하반기 추경 예산안은 일반 회계 1,500억 원과 특별회계 374억 원으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청년 6차 산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25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주말과 일요일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무더위가 누그러지면서 나들이 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내려가면서 선선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내일 울진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포항이 22도 보이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과 밤 공기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또한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울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포항이 30도, 경주가 31도, 울진이 27도로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중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기온까지 내려가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공학자이자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부산 출신의 박 후보자는 현재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와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의 염원을 담은 부처의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간 제16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선수 250여 명이 대회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선수 가족을 비롯해 관람객 1000여 명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 출전 선수 등록과 연습 경기 등을 거쳐 1일 개회식이 열린 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국방부가 최근 실시한 사드 기지 터 공사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사드 기지 외부에 소음과 전자파 데이터를 측정하든지 아니면 예측치라도 계산해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에 담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 내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마무리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근 거주 지역 등 기지 외부의 데이터는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늘 청년선비 고전 읽기 캠프를 열고 청년들에게 인문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년선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고전 읽기 캠프에는 건국대 등 수도권대학과 전남대, 경북대, 안동대 등 전국 각 지역에서 30여 명의 대학과 대학원생, 그리고 멘토 교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